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저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공매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공매도 관련돼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시장이 바뀌는 2021년도에 금융시장이 조금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다뤄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 5G 스마트폰 점유율에 관련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내년은 얼마만큼 스마트폰을 팔 건지 그거의 점유율에 관련돼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공매도가 올까요?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뭐 공매도라는 뜻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공매도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이 되면 싼값에 그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 실현을 내는 방식인데요. 조금 더 좀 말을 쉽게 풀어서 예를 들자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가치는 5만원이에요. 근데 미래성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악재가 뜰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만원이었던 회사가 주가가 하락을 해서 3만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5만원이었던 회사가 3만원이 되면 차익 실현이 2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 또 개인들은 놀래서 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이 되면 이제 빌렸던 금액은 이제 다시 이제 갚고 차익 실현을 낸 2만원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네. 공매도를 사용하는 목적은 적용하는 목적은 특정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만들어서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려고 사실 공매도를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는 시세 조정과 채물 불이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를 보셔도 증시가 하락장이 되고 그러면은 보유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보면 주가가 하락이 되고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사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사다 보니까 개인들도 팔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실적도 좋은데 회사의 가치도 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의 대규모가 손실이 되고 그러면 또 주가 하락에 따른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이클로 이제 도는 건데요. 가장 큰 관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공매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매도가 오면 주가는 하락은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 또한 크잖아요. 우리나라 시총 1위 회사인데 그래서 쉽게 공매도를 한다고 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동학개미가 지금 많이 지금 예수금도 뭐 60조 뭐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뭐 제 말이 뭐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지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저는 뭐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도 사실 주가를 못 맞추는 게 주식이거든요. 신도 못 맞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쉽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주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매도를 3월 16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3월 16일부터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단기 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또 반면에 다른 분들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폭락장이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이 돼가지고 지금 코스피도 2870
76 뭐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된 것을 공매도 거래로 인해서 하락장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가들은 누구는 뭐 떨어진다, 누구는 오른다, 막 더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공매도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회사는 바이오주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높인다고 개정법으로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첫째로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손실액의 3에서 5배,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을 낸 금액의 3배에서 5배면 엄청 센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조사 제도 개선, 그리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이제 전략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웬만한 부분 사람들은 지금 꼭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삼성전자고를 사시지 않은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수익을 냈을 거고, 지금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도 올라갈 건데,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단가에 신경 쓰지 말고 주식수를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월에서 3월 전까지 일단은 한 60% 정도 일단은 추가 매수를 삼성전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매도 상황을 봐서 이때 좀 하락장이 오면 현금 보유를 조금 해놨다가 이때 또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또 비싸게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좀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일단은 미래의 예측은 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그에 대한 대비는 조금은 해놔야 된다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몰빵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각자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요. 대신에 장기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전략을 짜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계 5G 스마트폰 점유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올해 5G 스마트폰 판매 예상 규모,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작년 5G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5G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위가 하웨이, 2위가 애플, 삼성이 3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화이자, 애플, 삼성이 순위대로 이제 적어 놓은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미국이 계속 중국을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5G 시스템 구성을 빠르게 구축을 해놔서 출하량을 높였다고 해요. 1위인 화웨이는 7,960만 대를 팔아서 29.2%를 차지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5,230만 대를 팔아서 19.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해 5G 스마트폰 판매 예상 규모는 작년에 비해 2억 7,260만 대로 작년보다 몇 배 이상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29%, 삼성전자는 16.8%, 샤오미는 11.7%, 그리고 화웨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화이를 썼어야 되는데 화이자라고 썼네요. 네, 이게 자꾸 이제 백신 관련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화이자를 화이로 썼는데, 이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네, 화웨이, 애플, 삼성인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3.4%로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 많이 줄어든 거죠. 화웨이가 1등을 했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2021년 금융시장이 약간 좀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1월달에 증권 거래세율이 원래는 0.1%였는데 매도 거래세가 0.08%로
약간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 기준 등급제는 점수제로 전환을 하는데요. 어, 개인 신용평가는 기준을 1에서 1000점으로 세분화를 하고요. 네. 그리고 카드 발급은 680점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 주식 투자 허용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카드 포인트는 일괄로 계좌 이체 시스템이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맹견 보호자 책임 보험 의무화라고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무조건 가태료 부과한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소금융교육비 대출제도 개편,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그리고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 그래서 뭐 틀린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는 정책을 이제 만들었고요. 주택연금 가입 범위 확대, 뭐 요런 것도 이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지금 현 시대에 집 사기 정말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1000명 넘어서 1029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동시간대 비율로 지금 또 휴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2.5단계 효과일 수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휴라서 검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동시간대 비율로 113명이 지금 줄어서 760명이 나왔으면, 새벽에 정산을 해보면 아마 800명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모더나라는 회사 있잖아요. 화이자랑 모더나, 저 개인적으로는 뭐 백신을 맞아봐야 알겠지만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 이 두 개 회사 백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둘 중에 하나를 맞고 싶은데, 뭐 그게 어떻게 앞으로 공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월달부터, 올해 5월부터는 한국에 모더나 백신을, 한국에 백신 공급을 시작할 거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또 준비를 했고요. 네. 오늘 영상은 조금 가볍게 다뤄봤는데요. 내일부터는 주말, 또 토요일, 일요일 남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10일 가까이 됐는데, 10일 정도 됐어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제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지금 2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식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영상의 퀄리티 또한 많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점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